옛 조선 후기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남쪽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이선이라는 젊은 한량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지금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기로와 투전판을 전전하는 게으름뱅이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선은 여느 때처럼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진 그는 길가의 메마른 도랑가에 멈춰 서서 보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빛 아래 도랑 옆에 웬 하얀 소복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달빛에 홀린 귀신인가? 이선은 술기운에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여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요? 여인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선은 그녀를 부축하여 도랑 밖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이선은 마셨던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미모가 실로 양귀비에 비견될 만큼 뛰어나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이거야 원. 하늘이 내게 내려준 횡재로구나. 돌쇠야, 이리 와서 이 아가씨를 업고 나를 따르거라. 아이고, 도련님. 네 집 처자인 줄 알고 이리 함부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큰일 나십니다요. 시끄럽다, 이놈아. 길에 떨어진 물건은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니더냐. 잔말 말고 어서 업거라. 머슴 돌쇠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여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선이 명했습니다. 돌쇠야, 그 처자를 우물가로 데려가 깨끗이 씻긴 후 내 방으로 들여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도련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다 관아에 끌려갈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이놈이 오늘따라 말이 많구나.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할까? 돌쇠는 한숨을 쉬며 여인을 우물가로 데려가 물을 길어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흙먼지를 닦아내자 드러나는 여인의 미모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운 아씨가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단 말인가. 필시 귀한 댁 아가씨일 텐데 우리 도련님 때문에 큰일 치르겠구나. 돌쇠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결국 여인을 도련님의 방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물러가 보거라. 도련님, 부디 화를 자초하는 일은 마시옵소서. 이놈이 끝까지 잔소리로구나. 이 처자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너는 가서 잠이나 자거라. 돌쇠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가자 이선은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껄껄껄. 과연 천하절세기로다.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오다니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구나. 이 아가씨, 이제 당신은 내 것이오. 이선은 갓과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결에 뺨을 맞은 이선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놈이 감히 나를 겁탈한 것이냐? 정신을 차린 이선은 자신을 노려보는 여인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미쳤나? 어디 감히 주인의 뺨을 때리는 게야? 주인이라니. 누가 누구의 주인이라는 말이냐? 내가 길에서 그대를 주워왔으니 이제 그대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건 그렇고 어젯밤 내 옷을 반이나 벗겨놓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다른 데로 고하거라. 내가 주워온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자가 정령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어서 고하지 못할까? 주인이 하인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더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나에게 사과부터 하거라. 말이 통하지 않자 여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량이 어젯밤 일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만 말해주시오. 했소, 안 했소? 흥, 내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냐. 헛소리 그만하고 묻는 말에나 답하시오. 싫다. 다만 아주 즐거운 기억뿐이다. 알쏭달쏭한 대답에 여인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했다는 것이오, 안 했다는 것이오. 말해주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어찌 싫다는데 자꾸 묻는 게야. 능구렁이 같은 이선 때문에 여인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말해줄 때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꿈쩍 않겠소? 당연히 그래야지. 어차피 그대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느니라. 만약 도망이라도 치면 관아에 고발하여 그대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여인은 막무가내인 이선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후 이선이 나간 틈을 타 여인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이선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려고 그러나, 우리 공주님. 그 말에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 했소? 공주라 했소. 그대의 미모가 하도 고와 혹시 궁궐에서 빠져나온 공주가 아닌가 해서 한 말이지. 왜 그리 놀라는 게냐? 정말 공주라도 되는 것이냐? 무슨 해괴한 소리여. 당황한 것이 아니라 황당해서 그런 것이니 당장 길을 비키시오. 어딜 가려고? 너는 이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아니, 지금 나를 감금하려는 것이오? 감금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물건이요? 자꾸만 주었다 하게.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마우나 헛된 생각은 버리시오.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주인이 없는 법, 누군가 줍는 순간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지. 어디서 그런 개똥 같은 논리를 펴는 것이오. 저리 비키시오. 나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오. 여인은 그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이선이 문턱을 막아서자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글쎄, 무엇을 원할지는 천천히 생각해보마. 허나 지금은 이 고운 여인을 보내고 싶지가 않구나. 시정잡배처럼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셈이오? 나보고 시정잡배라니. 나는 양반이자 한량이지. 시정잡배는 아니다. 결국 여인은 이선을 넘어설 수 없었고 다시 방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이나 주시오. 점심때가 되자 어제부터 굶은 여인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프면 부엌에 가서 챙겨 먹거라.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 그럼 주인이 하인에게 존댓말을 한단 말이냐? 또 그 소리. 내가 언제부터 당신 하인이었단 말이오. 허참, 내가 앵무새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엌에 밥상이 차려져 있다. 이선을 따라 부엌으로 가니 따뜻한 국밥 한 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오? 우리 공주님 잡수시라고 내가 특별히 신경 좀 썼지. 왜 자꾸 나를 공주라 부르는 거요? 내가 정말 공주이길 바라는 것이오? 그리 되면 나야 좋지. 내가 주온 여인이 공주라니 완전 대박 아니겠느냐. 여인은 짜증이 났지만 배가 고파 일단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밥 맛이 생각보다 깊고 구수했습니다. 내가 한량처럼 보여도 음식 솜씨 하나는 일품이지. 아니 그럼
여종도 없이 직접 음식을 한단 말이오. 내 솜씨가 웬만한 여종들보다 나은데 못하러 돈 들여 여종을 둔단 말이냐. 당신의 말은 어째 전부 믿음이 가질 않소. 돈이 없어 여종을 못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마주 앉아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선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공주요, 말투는 양반 아가씨인데 어찌 거지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을꼬. 그때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 이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할 말이 있소? 할 말이라.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이 집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소? 다만 잠시 신세를 져야 하니 당분간 머물게 해주시오. 대신 내게 함부로 따지거나 캐묻지 마시오. 어허, 이제는 아예 명령조로구나. 보아하니 어디서 꽤나 높은 자리에 있던 말투인데. 혹시 정말 공주냐? 내가 공주였다면 당신은 이미 옥에 갇혔거나 목이 달아났을 것이오. 내 이름은 연화요. 연꽃 연의 꽃화. 연하랑. 그 이름 참 곱구나. 그럼 나는 그 연꽃을 꺾어버린 첫 사내겠구나. 말이 점점 음흉해지는구려. 그래서 정말 어젯밤 내게 그 짓을 한 것이오, 안 한 것이오? 아, 말하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또 앵무새 취급하는 것이냐? 연화는 궁금해 미칠 것 같았지만 이선은 끝까지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발뒤꿈치를 보니 비단신을 신은 자리가 여느 여인들과는 다르더구나. 그 위치는 궁궐의 중전마마나 공주마마만이 신는 비단신의 자국이다. 아니, 어찌 감히 내 발뒤꿈치를 훔쳐본 것이오. 이 망측한 자를 보았나. 술에 취해 곤히 자고 있는 그대를 이불 속에서 못 볼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놈아. 달린 눈이라고 아무데나 둬도 되는 줄 아느냐?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래, 그동안 고운 말투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화는 조용히 우물가로 나와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목욕을 하려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다. 이 밤에 무엇 하는 것이냐? 보면 모르시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어서 저리 가시오. 드디어 내게 봉사하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그래, 알았다. 깨끗이 씻고 내 방으로 오너라. 연화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선이 방으로 돌아가자 그제야 목욕을 마쳤습니다. 개운한 몸으로 방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선이 말했습니다. 깨끗이 씻었느냐? 어서 이리 오거라. 자꾸 희롱할 것이오. 그러다 다치면 아프지 않소? 강하게 나오는구나. 그래봐야 소용없다. 너는 결국 스스로 내게 올 것이니. 내가 죽어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부디 꿈 깨시구려. 지금 한 말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연화는 이선의 말을 무시하고 베개 2개로 둘 사이에 선을 그은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시오. 그날 밤 연화는 끔찍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안 돼. 그녀의 비명에 놀란 이선이 일어나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깬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악몽을 꾼 것 같소? 그 모습을 본 이선은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떨고 있는 그녀를 가만히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그의 품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선은 그녀의 팔목에 채워진 작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자네 손목에 그 장신구를 잠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건 그저 오래된 물건일 뿐이요. 이선은 팔찌를 유심히 살피더니 말없이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이선은 연화를 데리고 뒷산에 너른 꽃밭으로 갔습니다. 와, 나비다. 정말 아름답구나. 연화는 꽃과 나비를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은 모두 잊은 듯 보였습니다. 이선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연민과 함께 싹트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 세력에 의해 궁을 탈출한 연화 공주.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하인처럼 대하며 자신의 집에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이선, 이것 좀 보시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요. 오, 내게도 드디어 행운이 오려나 보군. 좋은 징조야. 그날 밤 편안히 잠든 연화를 보며 이선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팔찌는 폐위된 선왕이 유일한 딸에게 하사한 것, 왕권을 되찾고 공주를 지키기 위해 이제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건만 이제 어쩔 수가 없군. 그는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검과 검은 복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량의 모습 뒤에는 왕실의 비밀 결사대 출신이라는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 복면을 쓴 이선은 호조판서의 집담을 소리 없이 넘었습니다. 그는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반정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비리 장부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뒤가 구린 자들은 항상 숨길 것이 많은 법이지. 조정의 썩은 뿌리를 모두 뽑아내야만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연화는 마루 위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내가 없다고 울지는 말 거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거라. 엉뚱한 자가 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부디 몸 성이 돌아오시오. 잠시 후 머슴 돌쇠가 백숙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아씨 드시라고 씨암탉 한 마리 푹 구워 오라 하셨습니다요. 연화는 엉뚱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이선의 자상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 무엇인데 이리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냐? 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도련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남몰래 돕고 매일 새벽 깃들에서 무공을 연마하시는 분입니다요. 보통 분이 아니지요. 돌쇠의 말을 들으며 연화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한량이 아닌 멋진 사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이선은 산속 비밀 거처에서 김 장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증전은 모두 확보했는가? 보시게. 이 정도면 명분은 충분하네. 이제 폐위되신 선왕을 구해내야 하네. 선왕께서는 궁 암별전 옥화전에 유폐되어 계시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네. 며칠 후 거사의 밤, 구름이 달빛을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선과 비밀 결사대는 옥화전을 지키던 병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폐위된 선왕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 결사대이옵니다. 모시러 왔나이다. 자네들이 어찌? 내 딸 연하는 무사한가? 공주마마께서는 제 집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전하. 오, 다행이구나. 참으로 다행이야. 결사대가 구출 신호인 불화살을 쏘아 올리자 한양 곳곳에 잠복해 있던 김 장군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여 반정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궁궐 마당에는 반란을 일으킨 조정 대신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조정을 장악하고 왕권을 빼앗은 저 파렴치한 역도들을 모두 처형할 것을 명하노라. 모든 것이 바로잡히자 이선은 임금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달려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야 오는 것이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이선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그간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공주라니. 반정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선왕께서는 다시 용상에 오르셨습니다. 공주마마. 그 말에 연화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오? 정말 아바마마께서 살아계신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공주마마. 이제 저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궁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버지인 임금과 감격의 제회를 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딸 연하야.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이선과 김 장군 덕분이니라.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소. 몇 달 후, 궁궐 후원에서 연화 공주와 내금위장이 된 이선이 만났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내가 공주인 것을 어찌 그리 빨리 알게 된 것이오? 저희 비밀 결사대는 주상전하와 직계 후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였기에 공주마마의 용안을 익히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랬었군요. 그럼 알면서도 어찌 그리 하대를 한 것이오?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공주마마의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나이다. 그렇구려. 나는 그대를 알게 된 후로 사랑에 빠진 것 같소. 밤이나 낮이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라오. 그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오? 사사로운 정으로는 저 또한 공주마마를 연모하고 있사옵니다. 정말이오? 날 좋아하시오? 그러하옵니다. 연화 공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합시다.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허락하셨소. 이듬해 꽃피는 봄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앙처럼 행복하게 살았고, 이선을 꼭